우리 정당사 반세기의 새로운 실험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보수 신당. 과연 정권 다시 찾아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야권까지 출렁이고 있는데요. 한아갑 한반도 평화다 재단 총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세요. 빗길 뚫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호기롭게 출발은 했습니다. 네. 탈당이 아니라 이제 신당으로 넘어서 간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26년 만에 사당 체제에 맡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 파괴력이 있을까요? 파괴력 있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사당 체제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떤 미련이냐면 1987년 총선 결과가 네. 사당 체제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도 여소야대예요. 네. 예. 그런데 이 1987년부터 89년까지 만 2년 동안 말이죠. 네. 국회에서 말이죠. 처음으로 협치가 시작돼 가지고 네.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한 200여 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단 3건을 표결로 결정했어요. 네. 그때 저희 그 평화민주당에서 이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추곡 수매가하고 수매량을 늘리자고 예, 그러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 쪽하고 김영삼 대통령 쪽 또 김종필 총리 쪽에서는 그걸 반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 거죠, 우리가 이 3당한테. 그러나 우리가 표결을 원했던 거예요. 네.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3건을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만장일치요. 아.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는 협상이 시작됐다 하면 국민들이 말입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도 물론 박수를 보내고. 네. 그랬는데 90년도 이 3당 합당이 이루어지니까 여당이 갑자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평화민주당이 그때 73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국회에서 말이죠. 부딪힐 네. 수밖에 없죠. 아, 그래 정치가 네. 거칠어지고 이 몸싸움하는 관행이 다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자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1대1이 돼야 그것이 이제 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처럼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 전부 전락해 버렸어. 그러니까 패하는 정당하고 승리하는 정당이 감정이 골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까지 왔어요. 네. 그런데 다시 사당 체제가 된 것은 이제는 어느 정당도 국회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협치의 기회가 왔다. 전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말씀하신 사당 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대화 협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90년 바로 민자당으로 통합이 됐을 때 말입니다. 네. 지역주의, 개파, 보수 정치에 네. 결국 무릎을 꿇었던 게 혹시나 다시 재현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친박 의원들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네. 좋다. 몸집을 키워서 내년 대선 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략적 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게 뭐 자기네들은 희망사항이겠죠.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정권을 잡았다 갑시다. 근데 역대 정당 보세요. 그 대통령 끝나면 여당으로서의 소임만 끝난 게 아니라 네. 존립 자체가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네. 권력을 바라보고 말이요.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네.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해야지.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아하, 정권을 무조건 잡기 위한 정당을 내세워 가지고는 국민이 말이야 제대로 국민 구실을 못 하는구나. 네. 이제는 그런 대통령 선거 하지 말자. 정말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 선거 하자는 국민 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앞서가고 있어요. 예. 혹시 말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외양간 나간 소가 송아지 다시 잉태해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혹시나 말입니다. 이 비박계 분들은 또 탈당 선언한 다음부터도 좀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외양간으로 다시 그분들이 돌아와서 친박계와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이합집산이 될 때는 명분과 실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당에서 그렇게 갈라진 것은요. 이 사람들이 여당을 떠나면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 우리당으로 그 여당을 분리해 나갔잖아요. 네.
그건 또 달라요, 성격이.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들은 평생 학생 때는 학생 운동하고 야당만 했던 사람들이요. 여당의 울타리를 몰라. 네. 그래서 끼리끼리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거기도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가 부딪히는데 둘 다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리를 추구하든지 명분을 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은 이제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네. 그럼 어떻게 정당이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국민 속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한테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을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이 정권 잡으면은 야당이 돼도 또 경쟁해지니까 요 다음에 그 축적된 노하우 가지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는요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요 우리는 이 저 세칭 좌파 뭐 보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수는 그런 기반이 지금까지 구축돼 왔어요. 그리고 유리해. 근데 이 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정당은 좌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도를 표방했죠. 그리고 이 우파라고 하는 건 노동당이라든지 그런 정당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권 잡기가 어려워. 그러나 자기네들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당선돼도 좋아. 우리는 국민 속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집념과 말이죠. 이 연속성이 있어야 그 기반이 늘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당도 구라파의 정당들처럼 말이죠. 정권 잡기 위한 정당으로 나타나다 못 잡으면 끝나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 이념을 발전시켜서 이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인내력과 이 끈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이제는 그 주장이 오르면은 이 어떤 정당이 만일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네 권익을 대변할 정당을 자기가 고르면 돼. 예, 그러면 정권을 못 잡아도 국회에서 그 권익을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자기네를 활용할 정치 세력을 선택하느니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저는 이 정권 못 잡아도 예, 국회의원 된 보람이 있고 또 정권 못 잡아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런 정당이 될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국정농단을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이 나간 비박계에도 역시 있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보수의 가치, 비전을 예. 보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럼 남은 친박당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혹시나 나간 분들이 남는 분들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총리님? 수 있죠. 초창기에는. 네.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저는요. 친박이 수가 많아서 지금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네. 그 3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세력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풍토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 성공한 정당이 아니거든. 이건 실패한 정당이요. 그럼 실패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정당의 이 구실을 못 해가지고 지속이 못됐다 이런 책임도 있지만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와 이 허탈감이 네. 분노를 야기시키는 정당인데 이 분노가 하루아침에 끝나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볼 네. 때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풍토다. 예, 네. 그렇게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모두 충청권 의원들은 반 총장의 귀국일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탈당이 주춤하지만 결국 한꺼번에 쓰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반 총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1위더라고요. 아, 그래요? 컨벤션 효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야권에서는 긴장할 만한 후보로 부상할 걸로 보이십니까? 긴장할 만한 후보가 되죠.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 반 총장의 약점이 뭐냐?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정치 세력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반이 돼주겠다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친박 계열의 말입니다. 지금 원내 대표도 전 충청도 출신이에요. 네. 그래 아마 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이 합칠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힘을 보탤 걸로 난 그리 보고 있어요. 혹시나 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은 당연히 비박이든 아니면 친박 일부든 합류할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친문 그러나 같이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있죠. 그러나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개헌을 네.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민주당 내도 개헌 찬성파가 나오리라고 봐요. 아, 예. 결국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판이 예, 벌어질 거란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요 이번에 이 정치 이 개의 변동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쌓아온 우리 관행이라든지 정치 행태라든지 또는 대국민 관계라든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관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금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제는 잊어버리고 내일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 싸움이 격하니까 결국 어제의 잘못한 걸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이 네. 친박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네. 참 황교안 총리하고 우리는 네. 정말 난국을 해치는 진정한 파트너 하면서 예. 현재 원내대표와 같이 만찬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비 예. 밖에 나간 날 말이죠. 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링컨 묘소를 찾아가셨더라고요. 예. 사실상 이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 예. 예. 기자회견장에서의 반기문 총장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북핵 또 외교의 적임자이긴 맞는데 예. 과연 국내 정치에서 잘 이분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를 두둔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요, 국내 정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외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느 나라나 말이죠, 국격이 있어요. 네. 국격. 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국격에 어울리는 대통령이 돼야 네.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 못 됐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국격에 어울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 인권을 위해서 싸웠어.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투쟁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존경받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격을 그만큼 높여준 대통령, 이 김대중 대통령, 또나 노벨상도 받고 말이죠. 네. 이런 건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총장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요. 네.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네. 국격을 높이는 데는 보탬이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거 독보적인 두둔한 위치로 얘기는 절대 올라가셨죠.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네. 한 얘기예요. 예. 명성이 아닌 이제 업적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싶어할 거고 정치공학 말고 이제 그분의 비전을 네. 궁금해할 텐데 그래도 우리 풍토에서는 말입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장이 되신 분이니 이분이 그래도 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 야권에서는 온통 아니 그렇게 남몰래 산타클로스처럼 참배를 하고 아니, 배신자 아닌가요? 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따진 것은요. 네. 그건 이 작은 일이에요. 내가 볼 네. 때.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사색 당파들 그랬잖아요. 무슨 제사 지낸 것 가지고 싸워요. 응? 뭐 3년상을 한다, 5년상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역사에. 옷을 뭘 입어야 예, 되느냐 이건 놓고 아무것도 하루 아닌 거예요. 종일 싸웠죠. 네. 그러고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 그건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같은 당을 했을 때 나도 당대표 하면서 공천도 주고 했지만 지금 또 이 사람도 딴 당해요. 네. 딴 당하고 말입니다. 그걸 고맙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정치는 그런 거예요. 어제는 잊어버리고 내일을 얘기해야 된다니까. 네. 그런데 이런 조그만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건 크게 보탬이 안 된다. 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얘기 한 사람일수록요.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야권에선 긴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개헌 말씀하시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요. 예. 임기 단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표를 빼고 야권 주자들이 다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전 대표 이건요. 쪽으로요. 임기를 단축하자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설해도 개헌을 하자 이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헌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등 한다는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내 자리인데 네. 왜 임기 단축해? 응? 왜 개헌해? 내 권한이 세야지. 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종인 대표는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초빙에 모셔다가 말이죠. 그 당 대표를 만들어서 선거에 승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또 이 친문 중에서 네. 비판한 사람 나왔잖아요. 무슨 헝결이 있고 어쩌고.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대표가 볼 때는 내가 은인이요. 국회 만들어주고 당 대표 만들어주고. 네. 그런데 지금 반대하잖아요. 예. 이것은 자기 소신인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국민에 대한 은혜로 생각하는 건 갚아야 되지만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개인하고 손잡았다 틀어졌다 해서 은혜 베받았다 한 얘기는
그건 한참 후진적인 얘기예요. 네. 국민한테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예. 혹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다자구도여도 우리 표만 잘 관리를 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외연이 지금 넓혀지지 않고 있지만 타자 구조가 되면 절대적인 내표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선 투표도 없는 것이고 현 체제에서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니까 23%만 받아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치여서는 지금 신당 그리고 새로운 정계 개편의 태풍의 핵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 어떤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이 혹은 네. 조직이 국민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에 대한 이 최대 가치나 보답은 뭐냐? 네. 저는 그걸 봉사라고 생각해요. 네. 예.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경쟁을 해 이기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정치 풍토가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독립운동의 34인이라고 칭하는 스코필드 박사 네. 그분을 가끔 그 이 학교 앞에 계셔서 만나러 가요. 네. 그러면 이 정치 얘기 나오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대단히 그 참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영국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이 정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네. 또 영국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도 정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한 사람 보면 대단히 똑똑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두 사람 모이면 영국 사람들처럼 정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하느냐? 싸우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 싸우는 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우리 역사가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 딴 데 어부지리를 준 게 임진왜란이라든지 우리 그 조선 왕조 말이라든지 그런 네. 비참한 걸 겪었잖아요. 이것이 전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인데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교훈을 말입니다. 네. 되새기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쟁에 이기라. 이것이 네. 국민의 명령이고 최대 가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는 국민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마치 친박이 나간 분들한테 포장된 가짜 보수다, 배신행위다,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다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국민들 들을 때 그럼 딱하게 그 들릴 수 가짜 있겠습니다. 보수하고 왜 같이 합니까? 예. 네. 인자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가짜다 진짜다 싸움인데 그 아주 백해무익한 거고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총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다시 사당 체제가 된 것은 이제는 어느 정당도 국회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협치의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말씀하신 사당 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대화 협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90년 바로 민자당으로 통합이 됐을 때 말입니다. 네. 지역주의, 개파, 보수 정치에 네. 결국 무릎을 꿇었던 게 혹시나 다시 재현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친박 의원들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네. 좋다. 몸집을 키워서 내년 대선 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략적 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게 뭐 자기네들은 희망 사항이겠죠.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정권을 잡았다 갑시다. 근데 역대 정당 보세요. 그 대통령 끝나면 여당으로서의 소임만 끝난 게 아니라 네. 존립 자체가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네. 권력을 바라보고 말이요.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네.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해야지.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아하, 정권을 무조건 잡기 위한 정당을 내세워 가지고는 국민이 말이야 제대로 국민 구실을 못 하는구나. 네. 이제는 그런 대통령 선거 하지 말자. 정말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 선거 하자는 국민 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앞서가고 있어요. 예. 혹시 말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외양간 나간 소가 송아지 다시 잉태해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혹시나 말입니다. 이 비박계 분들은 또 탈당 선언한 다음부터도 좀 1년부터 89년까지 만 2년 동안 말이죠. 네. 국회에서 말이죠.
처음으로 협치가 시작돼 가지고 네.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한 200여 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단 3건을 표결로 결정했어요. 네. 그때 저희 그 평화민주당에서 이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추곡 수매가하고 수매량을 늘리자고, 예, 그러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 쪽하고 김영삼 대통령 쪽, 또 김종필 총리 쪽에서는 그걸 반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 거죠, 우리가 이 3당한테. 그러나 우리가 표결을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3건을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만장일치요. 아.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는 협상이 시작됐다 하면 국민들이 말입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도 물론 박수를 보내고. 네. 그랬는데 90년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니까 여당이 갑자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평화민주당이 그때 73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국회에서 말이죠. 부딪힐 네. 수밖에 없죠. 아, 그래 정치가 네. 거칠어지고 이 몸싸움하는 관행이 다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1대1이 돼야 그것이 이제 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처럼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 전부 전락이 벌었어. 그러니까 패하는 정당하고 승리하는 정당이 감정이 골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까지 왔어요. 우리 정당사 반세기의 새로운 실험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보수 신당. 과연 정권 다시 찾아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야권까지 출렁이고 있는데요. 한아갑 한반도 평화다 재단 총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세요. 빗길 뚫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호기롭게 출발은 했습니다. 네. 탈당이 아니라 이제 신당으로 넘어서 간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26년 만에 사당 체제에 맡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 파괴력이 있을까요? 파괴력 있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사당 체제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떤 미련이냐면 1987년 총선 결과가 네. 사당 체제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도 여소야대예요. 네. 예. 그런데 이 1987